북한 김정은이 비사회주의 현상을 섬멸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서 북한 사회 내부에 긴장감이 감도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비사회주의 현상을 섬멸해야 한다. 이 네. 발언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지금 이게 이제 당 세포위원장 예. 회의라는 곳에서 한 말인데 이게 다양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배경도 다양하고 네. 이 말이 앞으로 어떤 것을 예고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짚어볼 점이 많고 예. 그리고 이 북핵 문제와 같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북한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와도 연관시켜서 볼 수 있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당장 이게 무슨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된다. 오늘 상황에서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폐회사를 김정은이 상당히 좀 언론도 의식하고 상당히 좀 공들인 폐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폐회사뿐만이 아니라 예. 이번 세포위원장 회의가 사흘 동안 됐거든요. 예. 20일, 22, 23. 예. 첫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모두 참석을 했고 참석한 것을 모두 다 공개를 하고 이런 것은 최근에 볼 수 없는 굉장히 특이하고 예, 이례적인 이례적이죠. 행동이고 폐회사에서 예상치 않았던 이런 말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사회주의 현상을 에 대해서 선멸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특이한 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앞으로를 예고하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도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비사회주의라는 단어는 김정은이 어떤 의미로 썼을까요? 김정은이 쓴 게 아니고 북한에서 비사회주의라는 말이 이제 그동안 오래 써온 바가 있죠. 예. 이것은 자본주의 요소가 확산을 해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흐트러뜨리는 요소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비사회주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최근에는 한 10년 전쯤에 이게 이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 2006년 2007년에 그 당시에 시장이라고 하는 형태가 북한에서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장성택 그 당시에 행정부장이 시장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시장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사그룹화, 이제 비사회주의 현상을 단속하는 단속반 그런 의미로 이제 비사그룹화라고 하거든요. 예. 비사그룹화를 결성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실패는 했는데 다만 비사회주의적인 현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밝히고 나름대로 성과는 거뒀죠. 예. 그런데 단어를 선멸전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폐회사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로 북한의 평지풍파를 일으킬지 좀 봐야 된다. 도대체 이렇게 북한의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국가 핵무력 완성이라고 해가지고 위대성을 이미 이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현상이 만연하는 건 문제가 있다. 예.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선멸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좀 더 해야 된다. 이제 진지하게 해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은 내년 신년사에 반영이 될 것이고 또 내년 김정은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그런데 북한 내부를 보면 장마당도 많이 활성화되고 그렇죠. 또 뭐 젊은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조금씩 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좀 움직임을 바꾸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주 초기 단계에서 그랬고요. 예. 2011년 12월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사망하고 권력을 장악했을 때 예. 약 한 1년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새로운 문물을 좀 도입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 했지만 사실 그 당시 국제 정세가 김정은의 그런 개혁 개방에 대한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그 다음에 2012년에 사실 대대적으로 이제 전략을 강경 정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돌아봄이 없이 강경 정책으로만 지금까지 온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까지 초강경으로 왔는데 이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고도화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고 예. 그것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신년사를 앞두고 분명히 저 사람은 국가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과를 거뒀고 이제 앞으로는 경제 쪽으로 좀 발전을 하는 쪽에 뭐 비전을 내놓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뜻하지 않게 예. 비사회주의적인 현상이 있어서 이것을 선멸해야 된다라고 당 간부의 최고 아랫단이 사람들에게 지금 지침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예. 이제부터는 이제 내년 초에 북한은 분명히 노동당 차원에서 비사그룹바라고 하는 이제 단속반들이 곳곳에 결성이 되고 이 사람들이 북한 곳곳을 다니면서 네가 바로 비사회주의의 범죄자다.
해서 이제 잡아내가지고 이제 체포하고 투옥을 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북한이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부를 확 쥐어틀겠다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해지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배경은? 1차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는 최근 뭐 한 3년 전이나 2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뭐 이제 기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크게 원유와 정제유로 나누는데 정제유를 거의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450만 배럴 규모가 일반적으로 들어갔었는데 이것이 지금 50만 배럴 정도로 줄어버린 거예요. 90%가 차단이 된 겁니다. 물론 원유가 계속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전쯤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대북 제재가 가고 그거 이외에도 철광석이라든가 섬유류, 그다음에 조업권 이런 것들은 사실 북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않은 게 사실인데 분명히 북한도 이번에는 좀 긴장을 하고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북한 사회에 가 어떻게 보면 좀 체제 이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좀 과격한 조치를 예고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안보리 제재안 보면 이제 북한이 조금 더 도발을 하면은 원유 차단까지 지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원유가 이제 400만 배럴이라든 400만 배럴, 450만 배럴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동안에는 뭐 중국이 거기까지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400만 배럴로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400만 배럴로 규제를 했고 그 이전에 건드릴 수 없다는 정제유도 이미 100%에서 10%로 줄여버리고 90%를 차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면은 원유도 400만 배럴에서 뭐 10% 정도 더 줄이고 매번 10%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도 그야말로 말로만 제재 동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어느 정도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왕선택 기자가 분석해준 바에 따르면은 일단은 국제사회 강한 압박이 북한을 좀 움직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가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됐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북한의 북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대북한 제재와 압박이 북핵 문제를 악화시켰다라고 하는 분석에 더 많은 점수가 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2371호, 2375호, 이번에 2397호 이 세 번의 연속된 이 대북 제재 결의에 북한에 대한 기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섬유류 차단, 철광석 차단이라고 하는 그동안에 상상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민감하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외무성 대변인 성명 보면 또 핵 억지력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또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입장보다 오히려 문구가 좀 더 세련되고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대응이 상당히 수위 조절이 됐고 이번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2397호에 대한 북한의 대응으로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수위가 낮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있어서 북한의 움직임이 더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 남은 그 준비 기간 동안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전망했다가 틀린 사람도 많고 저도 틀린 적이 많고 참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만 북한의 최근에 한 달, 두 달 어떻게 보면 서너 달 동안의 행보를 보면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보다는 신년사를 통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상당히 중대한 어떤 제안을 하고 북핵 국면을 전환을 하거나 전환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입장에 맞게 끌고 가려는 주도하려는 그런 구상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도발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버리는 것이죠. 국가 핵무력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도발할 필요도 없다. 뭐 도발을 우리가 뭐 실험을 안 해도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도발 같은 건 안 하는데 다만 이제 평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에 대화를 요구한다.
예. 이렇게 전격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참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도발을 한다 안 한다 아예 말을 안 하고 그냥 도발을 안 하는 것이죠. 도발을 안 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 대한 비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는 도발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발을 하겠다. 예. 핵과 미사일을 더 발전시키겠다. 질량적으로 강화하면서 실전 배치를 하고 우리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존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인데 어느 쪽이나 참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데 예. 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도발을 1월 중에 단기적으로 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예. 뭔가를 던져놓고 미국이나 한국 쪽의 예. 반응을 떠보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의 반응이 아무래도 이제 최대 변수가 될 텐데 끝으로 그럼요. 이제 매티스 장관이요 폭풍우로 몰려오고 있다 전쟁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조를 지금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겁니까?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국방장관입니다. 그 미국의 정책은 이제 최대 압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수 있고 또 최대 관여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는데 관여는 국무부 장관이 하는 거고 예. 압박은 국방부 장관이 뒤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티스 장관이 하는 말은 항상 북한이 도발을 하면 박살을 내겠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미군은 최대한의 그 준비를 다 하겠다. 예. 만약에 북한이 눈꽃만큼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겠다. 예. 이런 식의 협박을 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티스 장관이 하는 말은 항상 압박을 강조하고 군사적인 위협을 하는 말인 것이죠. 그런 기조에서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말은 기존의 미국의 입장, 북한이 도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거 이제 먹구름 발언보다는 오히려 외교를 잘하기 위해서 군대가 잘 대비가 돼야 된다. 예. 그래야 북한이 오해를 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외교 협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 대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매티스 장관이 사려 깊게 발언을 했다고 보고요. 북한과의 어떤 대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고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했을 때 미국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구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저는 좀 더 맞는 예.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뭐 국제사회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인데요. 평창올림픽 앞두고 앞서 짚어주신 시나리오 중에 어느 쪽 흐름으로 갈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